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총선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총선이 51일 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지금 공천 작업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예. 한 뭐 단수 공천 그리고 이제 경선 지역까지 전체 정리한 상황을 보면 한 절반 정도 마무리한 것 같고 민주당은 한 3분의 1 정도 속도 감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총선 전략이라든지 공천 작업 좀 평가를 좀 비교해서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제 국민의힘 쪽은 여당 쪽은 어쨌든 뭐 아직은 이제 영남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두고는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매끄럽게 운반을 해온 것 같아요. 이 공천 작업이 큰 잡음 없이 근데 하여튼 민주당은 뭐 하여튼 잡음이 많잖아요. 굉장히 시끄럽고 아주 좋지 않은 조짐이죠. 그게 이제 정당 지지율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민주당은 하여튼 의석수가 과포화니 상태니까 좀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너무 많이 됐어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자기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민심이라는 건 선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이긴 한데 이 정치 혐오가 이 5공화국의 이 지금 소선거구제 양 아래서 정치 혐오가 더 심해져 왔잖아요. 갈수록. 뭐 그러다 보니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물갈이를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의 뭐 50% 가까이 이제 사활을 바꿔야 돼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 저렇게 의석수가 많은데 그리고 또 새 인물을 뭐 수혈을 뭐 하는 게 어쨌든 혁신이라고 비춰지니까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세술은 세부대에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또 이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뭐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어쨌든 너무 지금 그 공천 작업은 더디면서 지금 잡음이 참 많이 나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좀 민주당이 상당히 이게 이 총선에 이제 이 판가름이 나는 건 판세가 중요한 건 공천 작업이거든요. 공천의 성패 아직까지도 아마 이 딱 지지 정당을 안정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좀 보고 하겠다. 어디가 더 이제 좀 지나치냐. 뭐 이런 걸 좀 보려고 하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공천 잡음이 조금 이제 크게 들려오는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른바 이제 문명 갈등해서 이제 친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홍영표 의원 같은 이제 친문계 인사들을 빼고 이제 여론조사를 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그것이 하나 이제 뭐 밀실 공천이 아니냐, 이제 그런 또 의심을 할 만한 어떤 내용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두드러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이제 하위 20% 31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뇌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우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뭐 30%대 묶여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안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일당은 된다. 뭐 이런 좀 안이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뭐 지난 주말에 나온 이렇게 여론 조사들 보면은 이 경고등이 켜졌잖아요. 이러단 총선이가 뭐 일당은커녕 뭐 참패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지금
그 경고등이 켜졌단 말이죠. 예.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 만들려고 하는 걸 좀 바꿔야죠. 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예. 그 당명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저기 뭐 그 친문하고 뭐 이렇게 갈등을 할 게 아니라 다 포용하는 예.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빨리 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예. 저는 이 총선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 지금 식으로다가 예. 이 뭐 소위 뭐 찐명이니 친명이니 뭐 지금 뭐 흐름이- 용어도 여러 가지 지금 이름이 이재명계를 계속해서 좀 더 친정 체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진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뭐 예, 안야함이 있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해도 이번 선거는 무조건 윤석 정권 심판론이 높으니까 예. 돼 뭐 이런 안야함에 빠져가지고 예. 그 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니까 예. 이번에는 아주 그 저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로다가 좀 진영을 짜보려고 뭐 그런 그 욕심을 냈던 게 아닌가. 예. 그게 지금 이런 위기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럼 지금부터라도 좀 어떤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일각에서는 뭐 딴 거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면 돼요. 당명에. 이재명이 원래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 예. 시절에. 그건 지금까지 이제 이 타성에 젖은 민주당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좀 더 개혁적인 민주당을 만들겠다. 뭐 그때는 그런 의미로 예. 물론 쓴 거겠지만 그 말대로 지금 완전히 이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예. 하는 욕심을 버려야죠. 버리고 예. 뭐 저 그 다른 세력 지도 체제를 좀 빠르게 좀 뭐 조기 뭐 공동 선대위를 구성한다든지 뭐 구체적인 뭐 근데 뭐 대안을 공천 다 내시- 끝난 다음에 무슨 선대위가 구성한다고 해서 예. 그거는 사실은 하려고 그러면 공천을 그러니까 공천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그 탈당한 사람들 이낙연 쪽이고 예.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자. 그렇게 요구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이제 전부 당을 박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제 와서 공천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좌지우지 다 주물러서 다 끝내놓고 그때 와서 뭐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예. 그때 와서 무슨 선대위에 조금 더 그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 하려고도 안 하겠지만 그럴 사람이 한다 한 달 그 무슨 소용이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별 그 신통한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당장의 공천 작업부터 좀 더 통합형으로 그렇죠. 공천을 그래. 해나가야 된다. 예, 더불어민주당다운 모습을 찾아야 된다. 예. 뭐 그게 이제 그거밖에 다른 처방이 더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별로 없어 뵀는데 예. 워낙 그 뭐 요번에는 뭐 우리가 이긴다 뭐 예, 예.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만 믿고 예. 김건희 여사만 믿고 예. 뭐 우리가 뭐 어떻게도 이긴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쪽이 그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뭐 역시 정치 초보일 뿐 아니라 이 원래 쌈딱 아니에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그 별로 이렇게 그 전혀 긴장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거기도 뭐 앞으로 뇌관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끄럽게 이렇게 운반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 조사도 저는 좀 타당하진 적절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뭐 호감도 비호감도 뭐 조사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좀 바꾸는데 여당은 어느 정도는 성과를 좀 거둔 걸로
보여지고 그게 예. 이제 정당 지지율에도 반영이 돼서 뭐 상당히 좀 위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은 좀 정신을 차릴런지 예. 그건 두고 봐야죠. 차리지 않고는 저는 이 선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지난 2주 전에도 뭐 민주당이 총선에서 폭삭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2주 전에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이대로 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더그 위기가 그 경고등이 더 좀 커졌잖아요. 예. 예. 특단의 대책이 좀 빨리 이제 예. 나와야 되고 그 시작은 공천부터 그렇죠. 좀 달라져야 공천에서 된다. 달라져야죠. 예, 그런 말씀이죠. 제3지대 개혁신당이 계속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 사실 제3지대에 거는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보다 높았고 그래서 그 제3지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제 담은 정당 가운데 이제 개혁신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합당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면서 열흘 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삐끄덕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선거운동 주도권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놓고서 지금 뭐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뭐 예견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죠. 그리고 예, 예. 그 서로 그동안 좀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던 저 당이 이렇게 그 총선을 앞두고 합친 예도 없단 말이죠. 예. 통합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5공화국 이 헌정 체제 아래서 예. 하여튼 양당이 갈수록 더 악화돼 왔잖아요. 관계가. 양당 체제가 양당 체제가. 예. 이건 뭐 도대체 21대 국회는 이게 국회를 그야말로 왜 만들었는지 국회 아무 기능을 못 하니까 예. 저는 이 어느 정도 이 제3지대가 좀 국민에게 꽤 어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도 좀 했고 예. 뭐 아직도 전 뭐 오늘 뭐 조금 그런 파열음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다시 갈라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설당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습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수습을 하고 이 더군다나 앞으로 저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에서도 진짜 알짜배기 뇌관은 아직 손을 안 댄 셈이니까 예. 영남권 공천. 영남권 공천에서 또 뭐 어떤 파열음이 나오고 그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직도 제3지대 좀 기회는 아직도 있다고 보죠. 근데 예. 두 당이 좀 정신 차려서 잘하면 사실은 좀 제3지대가 뭐 좀 어려울 거고요. 예. 상호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네. 이제 보시는데 네. 오늘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중요한 그 안건을 일방적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전 정책 결정권을 일임하는 안건 그리고 이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이제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입당과 이제 공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인데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처리했고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이낙연 대표도 회의장을 이제 박차고 나왔고 김종민 최고위원도 박차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는 이제 이준석 사당화를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이렇게 격렬하게 이제 비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은 이게 분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는 봉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수습이 될 거라고 봐요. 아니요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낙연 대표도 그 몇십 년 그래도 이 정치를 하면서 뭐 그 경륜과 그거에 비추어서 이거 이렇게 통합을 해놓고 예. 여기에서 갈라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치 인생 마무리하고 싶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저 당의 그 원래 제3지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금 우리 이 선거제도와 이 풍토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잘해가지고 표 얻는 것보다 두 당이 못하는 반사이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기대는 전 남아 있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 하는 거 현재 여당은
현재까지는 큰 잡음 없이 매끄럽지만 이제 진짜 뇌거는 남아 있고. 예. 근데 그래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 제3지대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는 이게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여러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를 자기들도 얘기하면서 그 설전에 갑자기 통합을 한 거 아니에요? 예, 한 지붕 네 가족이 통합한 거죠. 근데 그 예. 결국은 전 수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이제 이 갈등을 이제 봉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잘못하면 봐요. 국면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 정도의 내공들은 갖춘 분들이라고 봐요.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 예, 이 상황 뭐 오늘 상당히 이제 최고 정점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진행되는 상황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녹색 정의당이 결국 그 민주당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녹색 정의당을 비롯해서 이제 소수 정당들에게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이제 참여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녹색 정의당 6석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 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뭐 본인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찬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이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다만 이제 지역에서 본인들이 지금 지역에서 뭐 광주 서구의 강은미, 인천 남동의 배진교, 창원 성산의 여영구 이런 이제 지역구에 이제 나서는 의원들이 있는데 민주당과는 이제 연대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요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올해 저기 그 교수 협의회인가에서 이제 그 뽑은 뭐 올해 사자성어가 결리망의인가 그렇죠. 예. 그게 참 뭐 정치권도 그렇고 보통 살아오면서 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그래도 원래 정치는 이 명분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선배 때부터 예로부터 쭉 해온 얘기 아니에요. 예. 저는 녹색정의당이 사실 여기 참여하면 비례 의석이 앞으로 그건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실리가 더 그 비례정당에도 참여하는 게 컸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이 연동형 비례제는 이게 좀 다당제 그리고 소수 정당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 예. 자기들끼리 자율 경쟁하게 만들어놔야지. 예. 민주당이 거기 또 끼어서 연합 정당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명분상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예. 안 하려고 하다가 저쪽이 하니 뭐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도 한다고 하면 그때도 뭐 이 비슷하게 이제 여러 재정당한테 뭐 앞번호 주고 뭐 뒤를 했는데 이번에 아주 당당하게 하네요. 그래서 저는 녹색 정의당이 이번에 거기 참여 안 한 건 뭐 실리보다는 명분을 택했다, 의를 택했다, 리보다. 예. 뭐 그건 전 당연한 거라고 보죠. 예. 보고 이 선거 연합은 원래 이 생각이 비교적 그 유사한 정당끼리는 그 전에도 해왔었잖아요. 몇 군데 하고 나머지 저거 하고 그거는 앞으로 이제 뭐 논의해 볼 만한 일이고 전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역에서 그 선거 연대하는 형태를. 부분은 이게 처음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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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 뭐 심상정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는데 심상정 의원은 뭐 지역 연대는 존중하지만 저는 제외해달라 예. 이런 입장을 또 밝혔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자기가 그 혜택을 보면은 좀 막말로 좀 쪽팔리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